안녕하세요. 삼증 리서치 이종욱. 문준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CS 시작도 전에 한번 뽀개 보시죠. 지난번에 CS 개론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못 보신 분 전편 복습하고 오시고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쪽집게 강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기업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근데 위원님, CS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뭐 사실 모르긴 하죠. 네? 아니 근데 키노트가 있고 언론 보도가 있고 기업이 하는 일들이 지금 뻔하게 있는데 시험 범위가 정해졌으면 예상 문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추정을 키노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CS에는 키노트가 총 9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타트는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이 끊는데요. 통신사가 하니까 아무래도 5G 얼마나 설치할 거다, 얼마나 증설할 거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주최 측인데 CES 협회에서도 또 세션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다시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면 우선은 GM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 아마 차세대 모델들 뭐 몇 년까지 몇 종을 출시한다 이런 계획을 공유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IT 하드웨어 쪽에는 AMD가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신제품 얘기를 또 하겠죠. 그리고 또 공통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베스트바이, 마스터카드, 월마트. 아무래도 이 팬데믹 시대 이후의 소비 변화, 소비 패턴 변화 이런 거를 좀 다루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돼요. 그 외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번에 또 키노트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주제가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버추얼 이벤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 진행되는 이벤트다 보니 맞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 현상, 그리고 그 현상 속에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강 이번 CES 2021 그 방향은 5G 첫 번째, 두 번째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 그리고 세 번째 이 스마트홈 기조의 포스트 팬데믹 양념을 조금 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우려먹기 아닌가요? 그걸 저희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내년 되면 사성전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올해 CES는 특별하게 두 가지 변수를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특수 그 이후에 IT 수요 강세 유효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전쟁 상황 정리되었는가. 물론 차세대 기기가 안 나오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 대강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업별로 한번 초간단 요약해 봅시다. 언제부턴가 CES에서 젠슨 황, 리사수 무슨 주인공 같던데요. 맞아요. 엔비디아와 AMD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요? 일단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이번 CES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AMD 같습니다. AMD의 CEO 리사수가 이번에 기조 연설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리사수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CPU, GPU, 기타 등등 AMD의 전 제품의 로드맵을 공유해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10월, 11월에 이 PC용 CPU, GPU를 공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제품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노트북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서버 CPU 내지는 GPU 얘기도 조금은 건드리긴 하겠죠. 특히 서버 CPU 같은 경우는 올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CES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CES에서 발표를 하기보다는 이 CES 기간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버추얼 이벤트를 가질 예정인데요. 그 이벤트의 이름부터가 지포스 RTX 게임 on입니다. 딱 드러나네요. 네, 감이 오죠? 아마 게임용, 즉 PC용 GPU 얘기하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작년 9월에 이 데스크탑용 GPU는 이미 출시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엔비디아도 노트북 관련된 제품을 좀 새로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CES에서도 자율주행 아니면 노트북 GPU를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텔도 CES에서 세션을 따로 갖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또 엔비디아처럼 이 자체적으로 그 이벤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버추얼 그렇겠죠. 이벤트고요. 일단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회사 그 모비라이 자율주행 자회사인데요.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 되게 이 독일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자율주행차 시험 운영을 해봤는데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더라,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PC용 제품
이 PC 사업부 쪽 분이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쯤에 이 노트북 CPU 타이거 레이크를 공개했지만 데스크탑용에 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차기 데스크탑 CPU 이 라켈 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딱 요 정도 선에서 이 반도체 업체들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위원님이 보실 때 세트 업체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이 CS가 명색이 가전 박람회인데 그렇죠. 가전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번 기조연설에도 없는데. 아니 연구원님 가전제품 무시하시나요? TV는 언제나 CES의 주인공이죠. 심지어 언론 발표를 훑어봤더니 삼성과 LG 전시회는 이미 갔다 와본 느낌이에요. 먼저 TV 라인업이 공개가 됩니다. 삼성은 해마다 퍼스트 룩이라고 해서 신제품 라인업을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QLED 라인업을 확장을 하고 물량도 작년에 700만 대에서 올해는 1000만 대 정도로 늘어날 거로 같아요. 미니 LED TV도 공개 가능성이 높은데 최대 200만 대 정도까지는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도 OLED TV를 작년에 200만 대 정도 했는데 올해는 350만 대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말에 공개했죠. QNED TV도 50만 대에서 100만 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TV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저희 CES 2003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LG 디스플레이는 투명 디스플레이, 벤더블 모니터 이런 거 공개할 텐데 CES에서 기존에 공개하던 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특히 모바일 공개가 특징적이에요. 원래 2월 말 MWC를 공개할 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출시를 앞당기면서 CES를 이용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특히 롤러블 스마트폰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합니다. 특히 삼성, LG가 몇 년 전부터 로봇이 전시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 아십니까? 진짜요? 이게 역시 또 하나의 방향성인데요. 이번에는 LG가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방역 로봇 선보일 것 같고요. 삼성도 매년 가정용 로봇의 쓰임새를 하나씩 추가를 시켜왔으니 올해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향후에 삼성과 LG 가전은 모두 로봇 회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연구원님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CES를 세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조사한 이 반도체 기업들을 관통하는 건 신제품, 로드맵, 맛보기 이렇게 세 글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종욱 연구원님은요? 가전은 디스플레이 더하기 로봇. 네 개잖아요. 그럼 더하기는 빼죠. 그러면 우리의 예상 문제가 얼마나 정확한지 CES를 통해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번 CES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게 될까요?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어쨌거나 이번 주도 IT는 고고!